오늘 경기신문 요즘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경기신문이 뭐 박원순 시장 등 관련해서도 그 비서의 편지를 공개했던데 그거 말고 더 단독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징계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금방 나올 것 같은 이 결과물인데 거기 징계위원회가 언론에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는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징계 의결을 내놓은 그 전체 본문을 뒤늦게 공개를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뒤늦게 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굉장히 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부 분석 문건 그렇죠. 그 전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아니라 이 공개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전체가 지금 분석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특집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아주경제도 벌써 4편을 냈고 경기신문도 지금 특별 분석판을 낸 겁니다. 2020년 2월경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가 징계 혐의자가 직접 관여해 기소한 이른바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에 관해 정봉주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우리법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다. 이를 비롯해 유재수 사건 재판부 손주철 판사, 김은경 전 환경부 차관 사건 재판부 김선희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남천 판사, 윤종섭 판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성규 판사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그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게 윤석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중에서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그 사건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근데 그 사건에 김선희 판사가 지금 이번에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내린 그 판사예요. 바로 그분이시죠. 이 사람이 둘 다 지금 김은경 그 블랙리스트 사건까지도 이 정권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을 사찰을 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진짜 이름과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쳐버리면 블랙리스트라고. 이게 블랙리스트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껴맞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보니까 판사 성향 이거 분석해야겠던데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하죠. 판사 성향 서로가 우리는 이 재판 검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터넷에 떠돌아 있는 그 신문 기사들 모은 거야. 임정혁 판사 그 모은 거 이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무슨 소리야? 신문에 다 나왔던 거잖아. 그야말로.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격할 힘이 있어요. 정리하고 이 얘기 나누는 거지 뭐. 지금 한번 다 들여다볼까? 권성수는 어떤 식으로 재판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우리가 종이 서류라도 뭘 하나 만들어서 원본과 다른 가짜를 만들거나 이러면 공격이지. 그렇지. 뭐 하는 게 무슨 공격이에요. 수많은 언론이 썼던 그 활자화되어 있던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아카이브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판부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지저분합니다. 문 대통령과 동일한 경희대 출신 중 부장판사급 이상 5명이라는 정보 이 경우에는요. 해당 대학 출신 법관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요. 배석 판사급, 단독 판사급, 부장판사급으로 분류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한 사람을 어떻게 검찰에 냅두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성균관대 라인이던가요? MB 때 고대 라인이던가요? 이렇게 분류했던 걸 넘어서 이제 대통령이 혹시 자기 동문들 데려다 쓸지 모르니까 다 털려말로 털어다 미리 못 쓰게 만들겠다. 이게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한테는 부인보다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2019년 7월경 징계 혐의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있었던 검찰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정례 특수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주요 보직에 전보된 결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구성된 것으로 검찰청 내외에 알려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거 있잖아요. 6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아주경제 그 특별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희 이거 진짜
제가 방송하면서 이 문건 그대로를 갖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사진으로 보내면 해드릴 수 있나? 해줄 수 있나? 보내드릴게. 야, 이거 진짜 골 때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냥 보통 정황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한테 오더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공공방에 올렸죠? 요거 좀 전체를 보여주세요. 자, 2020년 3월 30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각동수 평론가님? 몰라요. 이런. 날짜를 못 들었어. 2020년 3월 31일 3월 30일 글쎄요. 뭐가 있었죠? MBC에서 첫 보도를 하죠. 그렇지. MBC의 그 검은 유착 보도. 검은 육장 보도가 처음 나오죠. 예, 그때. 나오자마자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전화 통화를 11번이나 합니다. 밤 7시 반 이후, 7시 50분 이후에. 7시 50분 이후에 11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동훈이 단톡방을 만들어요. 단톡방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권순정 대검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이 뭐 하냐면 사찰 정보 만들고 이랬던 데 아닙니까? 여기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날 단톡을 53회를 해요. 이게 정황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4월 1일 징계 혐의자랑 한동훈이 전화 통화를 12번을 해요. 윤석열. 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단톡방에 45차례에 서로 논의한 게 올라갑니다. 4월 2일 이날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진상 확인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날이에요. 이때 또 윤석열 한동훈이 전화통화를 17회를 해요. 단톡방에 의견이 30회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4월 6일 이날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저 진상 확인 착수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올렸어. 그랬더니 냉큼 카카오톡을 합니다. 한동훈하고 29차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7일에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를 보고하니까 징계 혐의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카카오톡 40차례를 갖다 해요. 그 즈음에 갖고 총 해서 2,700회.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구 한 지금 사람하고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요게 원래 이제 그 보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한 수사팀 2006년에 여기에 같은 팀으로 그때부터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해져가지고 2020년 4월 2일 아까 말한 그 채널A 관련한 검언유착 때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라는 공문을 받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 정식으로 감찰에 착수했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4월 7일 휴가 중인 윤석열에게 한동훈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에게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한 후에 한동훈 등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 맞아요.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과 굉장히 특수관계자인데 맞아요. 한동훈에 관련된 것 어쩌면 윤석열이 직접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감찰을 못하게 방해를 해. 맞아요. 이 건만으로 나는 탄핵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얘기를 내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공기관의 대표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찰받는 걸 방해를 합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전문수사 자문단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는데 여러분 참조로 아주경제에서 6개의 기획 시리즈를 냈고 경기신문에서도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언론들은 그거를 일부러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았거든. 똑같이 받았어. 그러니까 프레임만 짜놓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 프레임에서 법조 기자들 기레기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불쌍하고 김건희는 아프고 이유 없이 이 징계가 나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무능한 거고 추미애 장관은 약간 이상한 거고 요 프레임 그 과정에서 지금 정경심 재판
자체를 이상하게 꽈버림으로써 윤석열의 징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윤석열 측에서 의견서를 뒤늦게 낸 것은 새벽 2시에 냈더라고. 원래 작성했던 방향에서 뭔가를 바꾼 거죠. 예. 그래야만 법률적인 검토에서 그 시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분명히 작업을 다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나왔던 거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써놨을 거예요. 안 써놨겠어 그 정도를? 그런데 새벽 2시에 뒤늦게 보냈어. 그거는 지금 정경심 그 재판 결과 딱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감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진짜 어쩌고냐면 윤석열이 정경심 교수를 한동훈 감싸듯 했으면은 그냥 고발 자체가 기각됐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혹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범죄 혐의자하고 자기 측근이다 보니까 수사를 아예 못하게,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잖아요. 심지어 한동훈을 수사하려고 했던 정진웅 검사는 독직 폭행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채널A 사건은 저는 윤석열이 지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 저 보세요. 정황을 보세요. 왜 한동훈이 뉴스 보도 딱 나오자마자 전화를 했을까요? 왜 단톡방을 만듭니까 그때? 총장님 들켰습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총장님 저 살려주세요. 이래도 잘못된 거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될 게 뻔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진짜 얼마나 윤석열이 처절했냐면 지금 윤석열이 수사 자문단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혼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대검 부장들도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윤석열이 대검 일부 과장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단 위원 선정을 위해서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예. 6월 16일은 물론이고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 개최 당시에도 자문단 소집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는데 예. 이날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은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 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버려요. 아니 근데 이 형사 1과장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검찰총장은요 지검장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고 그 밑에 차장이나 부장한테 직접 오더를 내리는 것도 그것도 위법이에요. 근데 검찰은 전부 내 새끼고 내 식구니까 내 맘대로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직접 법무부 장관이 내리면 그건 문제가 생기지만이라고 얘기해 가면서 늘 빠져나갔죠. 법 적용이 자기에겐 관대하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 네.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만약에 이 방송 끝난 후에 윤석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징계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예. 자. 청와대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관련된 청원 참여 인원이 19만 6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0만 넘겠네요, 바로. 저는 지금 이 징계에 관련 나온 그 4건, 예. 이 4건은 윤석열 탄핵 사유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탄핵 사유로 가야죠. 예.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